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개체군의 구성 단계와 개체군의 밀도, 그리고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과 주기적 변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개체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의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체군 생존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존 곡선은 개체군이 어떤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며 개체군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죠. 일형은 사람이나 코끼리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나타내고 초기 사망률은 낮고 후기 사망률은 높습니다. 한 번에 낳은 자손의 개체수가 적은 대신 자손을 잘 돌봄으로 초기 사망률이 낮죠. 일형은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다가 후기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형은 히드라, 다람쥐, 조류 등이 나타내는 사망률이 일정한 유형입니다. Y축을 생존 개체수가 아닌 사망률로 바꿀 때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형은 굴과 같은 해양 무척 추동물이나 대부분의 어류가 나타내는 유형으로 초기 사망률은 높고 후기 사망률은 낮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한 번에 낳은 자손의 개체수가 많지만 자손을 돌보지 않아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존한 개체는 오래 살아남아 후기 사망률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적인 환경 요인의 변화나 먹이, 포식자 등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나타내는 돌말 개체군은 환경 요인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크기와 수가 달라집니다. 돌말은 부영양화 시 자주 증식하는 황갈조류입니다. 그래프의 파란 선이 돌말인데요. 돌말 개체군의 크기는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는 봄에 증가했다가 영양염류의 양이 줄어드는 여름에 감소하며 일시적으로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하는 초가을에 다시 증가했다가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에 돌말 개체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빛의 세기와 수온 외에 영양염류의 양이 돌말 개체군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죠. 또 동물은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와 같은 생물적 요인에 따라 주기적 변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관계인데요. 환경적으로 툰드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수 변동은 약 10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수가 증가하면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수가 줄어들고 눈신토끼의 수가 줄어들면 스라소니의 수도 줄어듭니다.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많고 피식자의 개체수 변동이 포식자보다 조금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체군은 같은 종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개체군 간, 즉 군집 내 상호작용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밀도가 커지면 먹이, 생활공간, 배우자 등을 둘러싼 종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천적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체군 내 개체들은 순이제,
리더제, 텃세, 사회생활 등의 상호작용으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된 무리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죠. 첫 번째로 순위제입니다. 개체군의 구성원 사이에서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순위제라고 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치열하지만 일단 정해지고 나면 순위에 따라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릴라, 닭, 큰 뿔양, 원숭이 등의 개체군에서 순위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릴라의 순위제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 대형 영장류인 고릴라도 순위제를 형성하는데 순위가 가장 높은 고릴라는 등 쪽의 털이 은빛으로 변해 실버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순위 결정은 서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의 크기, 장식, 체력 등을 비교하거나 과시 행동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강한 상대 앞에서 미리 항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싸움을 피하는 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또 다른 예로는 닭에 쪼는 순서인데요. 각각 다른 곳에 있던 닭을 한 닭장에 넣고 모이를 주면 처음에는 서로 쪼아가며 싸우지만 며칠 후에는 모이를 먹는 순서가 정해진답니다. 참고로 같은 종내에서도 경쟁이 있는데요.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 각 개체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를 종내 경쟁이라고 합니다. 종내 경쟁이 심해지면 필요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부족한 자원을 찾아내기 위해 이동해야 하므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죠. 또 생식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므로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제입니다. 동물 개체군에서 경험이 많거나 영리한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 개체군을 이끄는 것을 리더제라고 합니다. 리더는 무리 전체를 통솔하며 개체군의 이동, 먹이 탐색, 도피 등을 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개체군 내 다른 개체들은 리더를 따름으로써 생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나 기러기, 술록 등의 집단에서 리더제가 나타납니다. 리더제의 코끼리나 기러기와 같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동물은 나이와 경험이 많은 리더가 집단을 통솔하고 어린 개체는 리더의 지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리더제와 순위제를 비교해보면 리더제는 하나의 리더 외 다른 개체들 사이에는 서열이 없다는 점에서 개체마다 순위가 정해지는 순위제와 구분됩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까요? 양치기 개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포함될까요? 개와 양은 서로 다른 종이므로 개와 양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텃세입니다. 생물의 개체 또는 무리가 일정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행동을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는 개체를 분산시켜 개체군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을 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어, 까치, 물개, 얼룩말 등 많은 생물이 텃세 행동을 나타내죠. 북양까마오지는 번식을 위해 개체마다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주변 개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에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또 텃세를 이용한 은어 낚시를 하는데요. 놀림 낚시는 은어의 텃세를 이용하여 미끼 은어로 은어를 낚는 낚시 방법입니다. 미끼 은어를 침입자로 인식한 은어가 미끼 은어를 몰아내기 위해 몸을 부딪히다가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죠. 네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꿀벌이나 개미와 같이 개체들의 역할이 먹이 수집, 방어, 생식 등으로 분업화되고 이들의 협력으로 전체 개체군이 유지되는 체제를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개체들의 몸 구조나 습성은
자신이 맡은 일만 수행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 있어 개체군에서 벗어나면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개미 개체군 중에는 알을 낳아 번식하는 여왕개미와 번식에 관여하지 않고 개체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일개미, 병정개미, 꿀단지개미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동물인 벌거숭이 두더지쥐가 있는데요. 장수동물 중 대표적입니다. 다니엘 선생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포유류에서 보기 드물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속에서 20마리에서 300마리 단위로 살아가는데 한 마리의 여왕과 한 마리에서 3마리 정도의 수컷만이 생식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병정, 일꾼의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생활입니다. 혈연관계로 묶인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돌보거나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가족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자, 코요테, 제비 등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죠. 대표적인 사자의 가족 생활을 보면 가족이 힘을 모으면 큰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암수의 협력이 필요하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개체군의 특성 중 생존 곡선, 주기적 변동,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군집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